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6일 화요일 아침 9시 10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혼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도 없었고요. FOMC 회의가 코앞에 와 있죠. 기업 실적들 발표하고요. 그러니까 관망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이벤트를 앞두고 경거망동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혼조한 모습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반반씩이죠. IT 빅테크가 좀 약했네요. 일반 그 전통적인 주식들이 좀 강했고요. 그러니까 S&P가 상승 마감했고 나스닥은 하락 마감을 하긴 했네요. 근데 이런 움직임들이 어젯밤에 이런 움직임들이 특별히 대세에 지장이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주식시장은 계속 위쪽으로 밀려 올라가는 흐름 중이죠. 반등세가 지속 중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거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어젯밤에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어젯밤 같은 경우도 매도세가 강하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중요한 라인들을 붕괴시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증시가 이제 하락 마감을 할 거야, 앞으로 반등이 끝나고 하락이 시작될 거야라고 주장하기는 조금 이르다라는 겁니다. 어젯밤 조금 의미 있는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하락을 했고, S&P, 나스닥 둘 다 빠졌다면 모르겠는데 어제 혼조하게 마감한 거죠. 매수세도 만만치 않게 있었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일단 봐주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딘가를 잘 못 넘어가긴 하죠. S&P 4000이란 자리. 물론 저는 이제 4000이란 자리보다 4100이란 자리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S&P입니다. S&P 지금 현재 3900과 4100 사이에서 놀고 있어요. 물론 중간에 4000이란 자리가 껴있긴 합니다. 이 4000이란 자리가 생각보다 무거운 저항이 되고 있어요. 뒤에 동그라미 3개가 붙잖아요. 라운드 넘버란 말입니다. 그런 거 등등 해서 심리적으로 저희 의미가 좀 크긴 커요. 4000이란 자리를 지금 저항으로 많이 의식을 하고 있긴 한데 저는 솔직히 4000이란 자리보다 4100이 조금 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4000은 지난번에 붕괴시킬 때 훅 붕괴시켰던 별 지지력 없는 자리니까 저항이 있더라도 좀 약할 거란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제 진짜 더 무거운 저항이라고 한다면 4100이죠. 4100에선 2주 가까이 싸웠으니까 훨씬 무거운 저항이 될 겁니다.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위쪽으로 더 올라가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보긴 보는데 4000에 대한 저항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긴 하는 겁니다. 4000 생각보다 저항이 세네. 못 넘어가네. 이런 거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는 계속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는 드리지만은 실제적으로 어떤 사인, 시장이 본격적으로 위로 가나보다라고 인식은 저게 4000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인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4000 넘어가기 전까지는 쫄 거 없다라는 겁니다. 4000 안 넘어가네? 그러면은 하방 쪽으로 포지션을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방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4000 빨리 넘어가야지 되는 거겠죠. 4000 안 넘어가면 또 말짱 꽝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위쪽이든 아래쪽으로든 지금 방향성 계속 열어놓고 이야기는 해드리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제가 지금 방향성 둘 다 열어놓고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이게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중장기적인 추세 하락 추세다. 하락 추세 극복도 안 됐는데 왜 상방을 보냐라는 입장이에요. 그거 매일매일 이야기하기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를 안 하는 것뿐이지. 저는 아래쪽으로 보고 있고 아래쪽으로 포지션을 갖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올라올 수 있지만 아래쪽으로 더 간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죠? 4000자리 잘 보자. 그래서 조금 공격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젯밤부터 하방 포지션을 진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는데 얼마나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4000이란 자리를 지금 명백하게 못 넘어가고 있으니까 4000을 기준으로 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 전략도 가능할 수 있어요. 이 지금 한국 증시도 좀 비슷한 그림이긴 하거든요. 한국 증시도 만약에 내가 좀 용기가 있다 그러신 분들은 320을 못 넘어가고 있잖아요. 코스피 선물이 320 부근에 갔을 때 반등시 매도 전략 320 가면 저거 못 넘어갈 거야 생각하고 거기다 대고 하방 포지션 진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해볼 수도 있다. 예. 물론 저의 투자 성향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의 투자 성향과는 저는 확인하고 조금 비싸게 좀 비싸게 주고 사자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있긴 있어요. 위에 저항이 있긴 있는데 이 매도세가 약하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시원하게 갈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는 거는 하방 진입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 진행 중인데 하락을 여기다 하락 포지션을 진행해 버리면 위험하잖아요. 역방향이니까 단기적으로.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하락
중장기적으로는 하방 포지션이 이 순 방향이니까 안전하긴 합니다만 단기적인 타이밍 잡는 입장에서는 지금이 안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다는 거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S&P 이야기 간단하게 했고요. 지금 현재는 하락 중이지만은 이거 일단 별 의미 없다라고 봅니다. 이 아직 3,950이라는 자리 붕괴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본장에서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아침에 이렇게 움직여봐야 저는 의미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거 패스. 뭐 보나마나 뭔가 기업 실적이 안 좋게 나오거나 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미국 증시가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은 어제 마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일단 뭐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지금 당장 하락 중인 거는 일단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젯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IT 빅테크가 약했으니까 조금 더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아직까지 어떤 중요한 라인들을 붕괴시키지는 않았단 말이죠. 솔직히 이 위쪽에 대한 저항을 몇 거래일 정도 좀 더 확인하고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이게 이제 뭐 반등이 끝나고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꺾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고 이건 일단 아직까지는 저는 뭐 상승 중 눌림 정도로 일단 봐주고 있어요. 반등 올라오고 있죠. 이 반등 중에 눌림 또 올라갈 거다라고 일단 아직까지 그렇게 봐주고 있어요. 어젯밤에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 보시면 이 7월 19일 날 종가 자리가 아무튼 중요하다라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 12,200이라는 마디 자리와 이날의 종가가 비슷하게 겹치니까 그냥 12,200이라고 이야기할게요 라고 하고 넘어갔는데요. 어젯밤 음봉을 보시면 어디를 테스트했냐 결국 요날 종가 7월 19일 날 종가를 탁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일단 약간 반등 시도를 하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도 있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조금 내려오고 있긴 한데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지는 않았으니까 매도세가 강하지는 않고 전 솔직히 저런 걸 보고 하방 포지션을 베팅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 어디가 붕괴돼야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준으로 그걸 확인하고 나서 이제 움직일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근데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 이야기 간단하게 그냥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주식시장의 상승 어떤 사이클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여기다 대고 뭐 어떤 뭐 방향이 전환된다 이런 이야기 아직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냥 시장은 가던 방향대로 가고 있어요. 눈치를 보고 있지만 가던 방향대로 일단 그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스 정도를 좀 살펴보자면 빅스를 봐도 그래요. 지금 매도세가 강하지가 않습니다. 결코 시장이요. 이 보시면 24라는 자리가 저항인데 어젯밤에도 저항을 재차 확인하면서 밀리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까지 하락의 준비가 안 돼 있고 방향 전환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UVXY 당연히 죽겠죠. UVXY 당연히 죽어 내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떤 중요한 가격대까지 내려놓은 겁니다. 글쎄요, 이 변동성 지수나 혹은 시장 방향성에 베팅하시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늘 밤이 이제 빅스 지수나 UVXY의 가격은 좀 중요한 가격대에 내려왔으니까 글쎄요, 혹시나 뭐 오늘 밤에 조금 집중을 해봐야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오늘 밤도 그냥 쉬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올라가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매도세가 약하고 어딘가에 붕괴시키지 않았으니까 오늘 밤도 그냥 여러분들 미국장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푹 주무셔도 괜찮지 않을까. 굳이 오늘 밤에 힘 뺄 필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자리까지 내려왔죠. 중요한 자리까지 거의 내려왔으니까 아무튼 오늘 밤에 뭐 시장에 생각이 있으면은 UVXY를 뭐 살려주든가 뭔가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는 걸 기대는 해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오늘 밤에 혹시나 미국 증시가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연결시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거를 이거를 단서로 움직여 보실 분들은 이걸 기준으로 움직여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식적인 어떤 뭐 저의 생각은 저의 의견은 그냥 일단 오늘 밤에도 별일 없을 것 같다. 오늘 밤에도 일단 쉬어봅시다.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봅시다. S&P나 나스닥이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면 그거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게 일단 제가 어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게 저의 투자 성향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살펴봤고요. 그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감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하방 포지션을 보고 있는 저나 아니면 주식을 들고 계신 뭐 주식 투자자분들이나 상방을 보시는 분들이나 이 FOMC 회의라든가 애플 실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긴 커요.
이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죠. 이 나스닥 차트 갖다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지금 나스닥이 어떤 모양이냐면은 단기적으로 이 다중바닥형 만들면서 추세 전환을 시도할 수 있는 자리란 말입니다. 추세 전환 이야기 해볼 수 있는 자리예요. 추세 전환 이야기 하려면 물론 이 12,800이란 자리를 돌파한 척 해야 이게 추세 전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물론 아직 추세 전환은 아니죠. 아직은 그냥 완연한 하락 추세인 겁니다. 몇 개월치 하락 추세예요. 다만 이제 다중바닥형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란 말입니다. 다중바닥형. 그러니까 추세 전환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 상방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어떤 이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하방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야, 하락 추세 중이었다. 하락 추세 중인데 6월 중순쯤부터 해서 이렇게 반등이 올라오지 않았냐. 이 정도면 반등할 만큼 했다. 이제 다시 아래쪽으로 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전 합리적이라고 봐요. 물론 뭐가 저의 생각이냐, 저는 일단 후자 쪽이죠. 저는 아래쪽으로 보고 있고 이슈를 생각해봐도 경기 침체 우려 등등 고려해봐도 아래쪽으로 간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이 상승을 바라보시는 분들이나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의 생각이 그 투자 아이디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베팅해 볼 만한 자리라고 인정도 하긴 합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둘 다 기대감이 높아요. FOMC 회의에는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떻게 해서 주식시장이 이제 추세적인 반전을 할 수 있을 거야, 혹은 계속 하락을 할 거야 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일단 제가 당부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꼭 그래요. FOMC 회의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 회의에서 잘만 한마디만 하면 대폭락이다, 이것만 끝나면 상승으로의 대세전환, 대세 상승의 시작이다, 이런 식으로 너무 무리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너무 큰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너무 기대가 커버리면은 시장은 이걸 역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 코스피 옵션 시장 맨날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옵션에서 맨날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개인들이 대박을 바라고 양매수를 양쪽으로 해버리니까, 옵션을 양매수를 해버리니까 아무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거든요. 그냥 평상시처럼 차분하게 지지와 저항 확인하시면 됩니다. 미국 증시가 더 가고 싶으면 나스닥이 12,800을 넘어가겠죠. 미국 증시가 비리비리 할 거면 12,200을 붕괴시키겠죠, 그죠? 근데 지금 12,200과 12,800 사이에 박스권에 있으니까 이 안에서 지금 방향성 결정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FOMC 회의 끝나고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왜? 물론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데요. 이 정도 생각은 적합하다고 봐요. FOMC 회의에서 75bp나 100bp 인상 가능성이 있으니, 유로존에서 100bp 인상한다고 했으니까 시장의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 아래쪽으로 좀 치우칠 것 같아. 혹은 상방을 보시는 분들은 FOMC에서 지금까지 75bp 인상 정도 하면은 지금까지 긴축 우려라는 걸 충분히 반영했잖아.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 정도는 합리적인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다 대고 이제 아직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여기다 대고 대박을 기대하시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심리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참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어차피 이런 이야기 했으니까 조금 더 이어서 하자면요. 그 유로존 빅스텝 하긴 했죠. 그러니까 유로존 빅스텝을 하면서 지금 달러 인덱스의 반응을 좀 잠깐 살펴볼까 하는데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래쪽으로 탄력적으로 못 가고 있긴 한데요. 이것도 약간 하락 쐐기형 혹은 삼각 수렴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일단 아래쪽으로 가고 있긴 해요. 이게 일단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나 이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둘 다 자연스러워요. 그죠? 지난번에 급등에 따른 피로감을 소화하는 기술적 조정의 과정일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다 이슈적인 측면에 더해 보자면은 그 유로존에서 빅스텝을 했으니까 유로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화가 약세가 되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말이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런 이유를 대서라도 이거 다 설명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야 될 건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냐? 유로존이 이번에 빅스텝을 한번 하긴 했는데 미국만큼 계속 그렇게 강력하게 긴축을 할 수 있냐? 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런 흐름, 달러가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런 흐름이 이거 계속 언제까지나 이렇게 간다라고 볼 수 없는 게 더 이게 더 확률이 높은 이야기일 겁니다. 왜냐면 상승 추세니까요. 그죠? 상승 추세 중에 고점을 보통 2번, 3번 확인하고 죽잖아요. 추세를 죽이려면은 쌍고점, 다중고점형, 3산 패턴 이런 게 뭐겠어요. 고점을 여러 번 확인하고 죽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대로 바로 달러가 죽는다라고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저런 점들이 시장 가격에 이미 다 녹아 있는 거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유로존 빅스텝 했다고 이제 이 달러가 계속 아래쪽으로 내려오느냐, 이거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여기서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 유로존이 50bp를 인상했으면 파월 의장도 자극받을 수 있죠. 저 친구가 50씩 올렸으면 우리 미국은 100 정도 올려줘야지,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정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는 거. 이 달러 인덱스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거 덕분에 주식시장이 오르긴 하고 있는데, 계속 영원히 이런 흐름은 갈 수 있을 건가. 또한 그 유로존 자체가 경제적 체력이 안 좋은데 계속 50bp 인상 가능할까? 지들이 올린다면 몇 번이나 50bp로 인상할 수 있을까? 다음번에 75bp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좀 연속적으로 해봐야 될 수 있습니다. 50bp 올렸는데 다음번에 유럽이 25bp 올린다? 그럼 또 달러 초강세예요. 그럼 또, 그죠? 그런 점들. 이번엔 빅스텝을 했지만 다음번에는 이런 생각 좀 해봐야 되겠고요. 미국은 어떻게 될 거냐? 미국은 이번에 유럽이 50 올렸으니까 미국은 100 올릴 수 있지 않겠어? 이런 생각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 가능성 다양하게 열어놓고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전 여전히 달러 강세가 아직 한참은 더 지속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입니다. 안전자산 선호가 됐든 미국의 긴축으로 인한 달러 강세가 됐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일단 보고 있어요. 그 와중에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이야기하자면, 어제 금요일 날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PMI나 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표들 안 좋게 나왔죠. PMI가 50 아래로 나왔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긴축이 늦어진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거는 고용과 그 물가죠. 고용과 물가 그 어느 쪽에도 PMI는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PMI는 연준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PMI가 박살나도 연준은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고용 지표가 아니고 물가 지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점들 생각하셔야 되겠고, 참고로 그 오늘 밤에 이제 주택 관련 지표가 하나 더 나오긴 나옵니다. 제가 좀 잠깐 어제 영상 녹화하다 깜빡하긴 한 건데요. 오늘 밤에 이 보시면 뭐 뉴 홈 세일즈 해가지고 요런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것도 잘 보긴 봐야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였나 그 연준의 월러 의사가 나와가지고 주택 지표와 소매 판매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 경제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확인할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100bp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분이 확인하자고 한 마지막 주택 지표가 이제 오늘 밤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일단 지금까지 나왔던 주택 지표와 소매 판매 지표를 보면 대부분 다 예상치에 부합하고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런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온 건 아니니까 일단 75bp는 무조건 올라가는 거고, 100bp를 올릴 수 있을지는 일단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해요. 100bp 가능성, 지표는 일단 그럭저럭 예상치로 나왔으니까 그럭저럭 미국 경제가 잘 흘러간다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100bp 인상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솔직히 그건 약간 무리한 생각인 것 같고, 하여튼 100bp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보긴 보는데요. 연준이 100bp 인상한다라면 그 가장 큰 이유는 유로존의 빅스텝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걸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주택 지표 때문에 뭐 연준이 100bp 올린다는 조금 무리한 생각인 것 같고, 그 유로존도 50bp 올렸는데 미국이면 100bp 정도 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 그런 거를 연준에 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유로존 빅스텝이. 저는 이제 그래서 그래서 100bp 인상도 일단 그런 이유 때문에 혹시나 가능하지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 밤에도 특별한 이벤트 없네요. 그죠? 하여튼 이번 주에는 수요일 밤부터 FOMC와 관련된 뭐 그런 지표들이 쭉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나중에 보면 되겠고요. 자, 이야기 좀 길어졌죠? 반도체 지수 어젯밤에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여전히 얘도 강해요. 그죠? 여전히 얘도 강해요. 아직까진 저는 반등 중 눌림으로 보겠습니다.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일단 볼게요. 여기 어딘가에서 뭐 쌍고점을 확인하거나 하겠죠. 확인해서 쌍고점 나오면 이제 밀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일단 어젯밤 미국 그 증시가 혼조했지만 반도체 지수 하락하고 뭐 그랬으니까 일단 삼성전자는 조금 안 좋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 때문에 요즘에 반도체 지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지수 약세 나오니까 어젯밤에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 급락을 해서 다시 2만 달러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빠져놓고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빠져놓고선 반등이 이거밖에 안 나온다.
더군다나 여기 장대 음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자리 매물대가 없어서 여기 정도까지는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26,000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반등이 끝났다. 이거 굉장히 좀 서운하죠, 그죠? 이런 점들 우리가 참고만 하자고요. 반도체 지수 보면서 같이 체크를 좀 했고, 어젯밤에 이제 몇 가지 좀 봐야 되겠죠. 금리가 박스권 하단 자리를 테스트한다. 중요한 자리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급락, 이거래일 동안 급락하고 FOMC 앞뒀으니까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서 일부 일단 자연 반등 정도는 나왔습니다. 여전히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봐요. 이 자리 2.7자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하면 뭐 2.72, 2.71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는 자리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정도 어젯밤 반등했다라고 해도 여전히 일단 아래쪽으로 가는 게 훨씬 매도세가 훨씬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죠, 금리. 예, 금리가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하방이 유리한 거죠. 요거 봤고요. 어젯밤에도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국제유가.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95달러를 오래간만에 종가상으로 한번 붕괴시켰다가 일단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솔직히 그냥 자연 반등에 불과하다라고 봅니다. 지난 몇 거래일 동안 하락에 대한 어떤 되돌림 정도의 의미로 일단 보고 있고요. 그래서 95달러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는 계속될 것이다 라는 거 일단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거 의미가 있죠. 예. 경기 침체가 좀 빨리 올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세상이 버텨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그 테스트를 국제유가하고 금리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일단 중요한 자리 추세를 죽이냐 마느냐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금리의 상승 추세, 유가의 상승 추세가 끝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을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상승 추세가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 다 본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로 넘어갈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일단 반도체 지수 안 좋았으니까 개파락하긴 했는데 일단 뭐 반등하고 있네요. FOMC 회의 앞두고 급락하긴 싫다라는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혼조합니다. 그죠? 65,000원, 62,000원, 한 1,500원 선 내에서 1,500원 정도 되는 이 박스권 내에서 놀고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방향성도 일단 찾을 수는 없는데 자꾸 양봉을 누적시키는 걸로 봐서 굳이 좀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아직 마감은 안 됐지만 65,000원짜리, 66,000원짜리가 지지력이었는데 요렇게 해서 저점이 살짝 높아지는 게 아닌가? 매수세가 좀 강하군. 요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매수세가 엄청나게 강한 건 아니고 아직까지 그냥 뭐 이런 거는 박스권 내의 흐름이라 생각하고 좀 무시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FOMC 회의 앞두고 뭐 이렇게 버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회의 앞두고 또 폭락할 수도 있는 거고 62,000원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 정도 그냥 뭐 가볍게 지금 상황에서는 딱히 드릴 이야기가 없어요. 기술적으로. 한국 증시 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야기해 드렸죠. 좀 자신 있으신 분들은 320 부근에 올라가면은 뭐 하방 포지션을 조금씩 매집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하여튼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하시는데 자신 없으신 분들은 최소 뭐 315 본계, 선물 315 본계는 보시고 진입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약간 좀 어떤 추세 전환, 그러니까 그 반등을 끝내려는 움직임도 조금씩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너무나 혼란스러운 구간이라 아직까지 뭐 위쪽이다 아래쪽이다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풋옵션 같은 것들 보시면 일단 잘 안 죽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어제 음봉 이런 걸 보면서 이걸 지지력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지금 어딘가에서 지금 이 풋옵션의 하락이 주춤하고 있어요. 그죠? 하여튼 지난 월물에서 7월물에서 풋옵션들 여기 위에서 개인들이 개미탑 쌓아놨거든요. 이 물량을 많이 해소를 했으니까 뭐 10.0, 12였던 것들이 2.3이 됐으니까 굉장히 많이 죽긴 했죠. 물론 이게 다 죽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근데 어쨌든간 좀 개인들이 좀 많이 손절을 하거나 좀 청산을 하긴 한 것 같아요. 확실히 몸이 가벼워져서 그런가 일단 더 이상 잘 죽지는 않고 있는 모습인데 예, 그죠? 그렇다고 속 시원한 지지력을 보여주지도 않긴 한데요. 근데 이렇게 여기 어딘가에서 버티다 살아날 수도 있긴 있는 겁니다. 풋옵션이 잘 안 죽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흐름이 좀 심상치가 않긴 않네 이 정도. 그리고 저기 콜옵션들을 봐도 말씀드렸죠. 지금 상승 에너지가 지금 쌓이고 있다고요. 증시 이거 그냥 선물 차트를 봐도 상승 에너지가 쌓이고 있는 과정으로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일 수 있긴 하고요. 하여튼 근데 여기서 삐끗 잘못하면 시장은 폭락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가능성도 풋옵션의 일부 녹이는 것 같아요.
320짜리 넘어가면 초대박도 날 수 있는데 그나마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번에 만약에 저렇게 320 부근에다가 넘어가려고 저렇게 시도하고 하락 에너지가 아니고 저 그 상승 에너지를 누적시켜 놨는데 이거 못 간다, 그럼 대폭락이에요. 또 그러면은 그럼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그런 가능성도 일부 풋옵션이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하여튼 콜옵션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그죠, 얘도 지금 답답한 박스권. 그렇다고 풋옵션도 잘 안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방향성의 좀 애매함이, 뭐 무슨 어떤 가격을 보나 어떤 자산의 가격을 보나 다 좀 그렇게 녹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죠. 어제 하락이 자연스러운 날인데 일단 위기를 극복하긴 극복했는데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니고, 뭐 오늘 또 빠지면 또 계속 또 추세대로 또 갈 수도 있죠. 아래쪽으로 또 계속 갈 수도 있죠. 하여튼 그 중요한 자리, 이 1140짜리 돌파 한착하기 전까지는 일단 계속 아래쪽으로 보셔도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아래쪽으로 일단 방향 전환은 일단 됐다라고 보이고, 다만 이제 이벤트를 앞뒀으니까,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저렇게 움직임이 답답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원달러 환율도 지금 답답하죠. 예, 그 달러 인덱스가 중요한 이벤트 앞두고 안전자산 선호냐, 뭐 유로존의 빅스텝으로 인한 달러 약세냐, 그러니까 이런 거 놓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원달러 환율도 지도 옆으로 줄줄이 기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데요. 지금 워낙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지금 높은 자리이긴 한데 단기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죽을 자리에서 잘 죽지도 않고 있고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잘 올라가지도 않고 있고 굉장히 답답합니다. 증시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이제 며칠 안 남은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다들 답답한 흐름이에요. 힘 빼지 말자고요. 그러니까요. 이 선물 같은 경우도 그렇죠. 하여튼 답답한 흐름이고 박스권이고, 일단 근데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합리적인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날에 일단 오늘 좀 주춤주춤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오늘 만약 이렇게 마감되면 또다시 상승 에너지가 누적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